원료는 고철 공장에서 들어오는 노세나 일반 원료를 가려서 원료일 경우에는 순동 한 근의 상납, 곧 주석 4~5냥의 비율로 합금하여 흑연 도가니에 넣는다. 본래 윤제도공은 순천에서 유기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전라북도 임실군 성수면 오봉리에서 유기를 만들었던 사람으로 중년 시절에 이곳으로 이사를 와서 순천식 옥성기를 제작했다. 순천에서는 정종영 씨가 17살 때부터 순천 지방에 전래되어 오는 궁구름 옥성기를 만들고 있어 윤제도공도 한때는 그의 공장에서 일한 적이 있다. 현재 그는 주문에 의해서 간의 공업으로 옥성기를 만들고 있어 그 기능을 전수 보호하기 위해 중요 무형문화재 제77호 기능 보유자로 지정하게 된 것이다. 샘물을 판돌에 붓기 전에 이 판돌, 곱돌 또는 물돌이라고도 하는데 이 판돌에 헝겊에 묻힌 쇠기름을 바른다. 그 이유는 판돌에 굳어진 쇳덩이가 잘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그 위에 고운 쌀결을 뿌려주는데 쇳물을 부을 때 공기가 바둑 속에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곧 기포 현상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쇳물을 부을 때는 도가니 맨 윗부분에 뜬 불순물을 주부땡이로 거두어낸다. 쇳물이 식어지면 마치 바둑알처럼 되는데 둥글넓적한 모양이라 바둑이라고 부른다. 일을 하다가도 문제가 생기면 잠시 시원한 밖에 나와 서로 의논하며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다.
이렇게 굳어진 바둑을 머릿쇠 위에 올려놓고 망치질을 한다. 그러면서 덩어리를 넓히며 늘여낸다. 이때 온도를 잘 조정해야 하는데 망치질을 하다가도 계속 불에 넣어 구워가면서 다룬다. 그렇지 않으면 바둑이 유리처럼 바삭바삭하게 깨지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의 넓이로 늘리게 되면 기형의 끝부분을 오목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고안된 곱돌에 올려놓고 다루는데 이것을 제김독이라 한다. 기형의 크기와 깊이에 따라 오목 부분을 골라 넣으면서 되풀이한다.
역시 기형이 식은 채 닭달질을 하면 깨지기 쉽기에 자꾸만 불에 달구는 작업을 수없이 반복하게 된다. 이렇게 제김독에서 어느 정도 오목하게 형을 갖추면 자리를 궁구름돌로 옮겨간다. 불에 달구어진 기형을 집게로 집어 왼손에 잡고 오른손으로 궁구름대를 집어 작두질하듯 짓이기면 끝이 점차 오목하게 된다. 여기서도 기형이 식으면 다시 불에 달구는 작업을 5번 이상 반복해서 오목식기를 만들게 된다. 이 순천 궁구름 옥성기는 대형 유기 제작은 불가능하고 반상기 등 소형 유기만 만들 수 있으므로 식기류가 많다. 한국의 유기는 청동기 시대부터 시작돼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 장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유기 제작은 한때 칠기 시대의 도래로 약간 쇠퇴하기도 했으나 7세기 경에는 중국에서 새로이 전해주는 유기 제작 기술이 도입돼 국가에서 유기 제작을 관장하는 기관도 설립된 일이 있었다. 고려시대에는 유기 제작의 기술이 고도로 발달해서 기형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종이장처럼 얇은 식기가 제작되기도 해 현재 출토되고 있는 유물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유기는 조선조에 이르러 중앙과 각 지방마다 유기를 만드는 기술자가 공무원 자격으로 관아의 공장에 배치돼 수준 높은 유기를 제작했으며 조선조가 망할 때까지 존속했다. 한편 민간에서 만드는 유기는 안성과 개성 등지에서 간의 공업으로 만들어 민간에 수요돼 성행했으나 외정 때 전쟁 수요품으로 강제 공출돼 한때 유기 제작이 중단되기도 했다. 그러다가 해방과 더불어 다시 성행하다가 6.25 후
연탄의 사용으로 유기 제작이 중단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다음에 물에 갑자기 집어넣어 쇠의 질을 잡아준다. 이것을 담금질이라 한다. 마지막 망치질 손질이 벼름질이다. 물속에서 급히 식은 제품들은 형태가 틀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마지막으로 벼름질하여 형태를 바로 잡아간다. 마지막으로 끝내는 과정이 가질이다. 먼저 가질 틀에 앉아 그릇을 머릿목에 끼우고 엄쇠를 빠지지 않게 끼워 고정시킨다. 깎아야 할 그릇을 제대로 바르게 끼워야 곱게 깎이기 때문에 여간 정성을 들여 제자리에 잘 들어맞도록 돌려가면서 조정한다. 가을 때는 계속 숫돌에 갈아 날을 세운다. 이렇게 머릿목에 그릇을 끼우면 엄쇠를 빠지지 않게 끼워 고정시켜 가질 틀을 밟아 돌려가며 그릇의 겉부분을 깎아낸다.
양발로 가질틀을 밟아가며 돌려가며 안과 바깥을 얇게 고루고루 깎아내는데, 이것은 두께를 조절하는 한편 완성품으로서 광을 내기도 하는 작업이 된다. 유기는 우리 생활 공간에 없어서는 안 될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공예 도구, 식기, 생산기계, 악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기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멀리 청동기 시대부터 유기를 사용했는데, 현재 출토되고 있는 각종 청동기 유물에서 당시의 유기 제조 기술을 짐작할 수 있고, 그들이 사용했던 표면 처리 기술은 지금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분석해도 그 기술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궁구름 옥성기의 제작 공정은 주물 과정, 궁구름 과정, 광내는 과정 등을 거쳐 완성되는 것이다. 옥성기의 제작 공정에 이어 수족깎기의 마지막 공정을 소개한다. 역시 수저를 틀에 단단히 끼워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킨다. 이렇게 고정시킨 다음 일일이 하나씩 둔탁하고 큰 원재료를 깎아내어 가볍고 모양이 나는 수저로 만들어내야 한다. 여기서도 역시 깎기 틀을 발로 밟아가면서 수저를 돌려가면서 깎아낸다.
방자유기 제작은 쇠를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공구들이 모두 쇠로 이루어진 망치나 집게들인데 무겁고 강한 쇠붙이로 이루어져 있다. 유기는 우리 생활 공간에 없어서는 안 될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멀리 청동기 시대부터 유기를 사용했는데 각종 청동기 유물에서 당시의 유기 제조 기술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유기 그릇은 그 모양이나 품질로 그 기복은 있었으나 우리의 사랑을 받아왔었다. 그러나 연탄을 연료로 사용하게 되면서 변질되기 쉬운 유기의 성질 때문에 생산이 중단되다시피 하면서 그 모습이 사라져가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